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7월 1일이 되면서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슈퍼애니메이션도 이제 더 지급되고 육아휴직도 더 신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민법에도 좀 변경이 생겨서 일단 이민 신청비가 좀 인상되었고, 영주권 발급 신청하려고 이렇게 낼 때 그 기준 급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라갔고, 또 이전에 팬데믹 동안에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유학생들한테 그것도 이제 다시 20시간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차일드 케어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정부의 방안은 5.4 빌리언 달러 예산 투입해서 120만 가족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준다. 그 보조액도 최대 85%에서 90%까지 올려주고, 심사 범위도 더 느리겠다. 가족 소득 심사, 돈 너무 많이 버는 사람 필요 없고 적게 버는 사람 더 도와주겠다 이런 건데, 그 소득 심사 경우는 기존 35만 6,756불까지 벌면 도와줬었던 거를 53만 불까지 올려 잡아줬습니다. 어지간하면 차일드케어는 보조금을 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들 계산으로는 12만 불 소득자 애 하나를 시설에 맡긴다 하면 1년에 한 1,700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애들 부모만 알면 좋을 텐데 차일드케어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전까지 돈을 좀 올려받고 싶어도 못 올려받았던 거를 이제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디언지에서 딸 하나 둔 그 차일드케어 보내는 멜번 한 여성 인터뷰를 하였는데, 2년 전에 하루에 176불 내고 애를 보냈었는데 이번 주부터 204불 40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 둘째 생각을 하는데, 계산을 좀 때려보니까 일주일에 1,000불 이상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더라 합니다. 보내는 입장에서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 보조금 인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행정부, 노동당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이걸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걸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잘 된다면 우리 삶에 되게 이제 좋은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 올랐더니 어차피 비용 올라가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비난을 받게 되니까 좀 더 강하게 모니터링해서 차일드케어 어떻게든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를 일이죠. 1885년 7월 1일, 당시 뉴사우스웨일즈주 통치를 받고 있던 빅토리아주가 빅토리아주로서 독립을 한 날입니다. 물론 몇 년에 걸쳐서 영국 황실하고 얘기를 해서 승인받고 해서 독립을 한 것이죠. 땅덩이가 워낙 큰 상황에서 이쪽에서 삶의 많은 부분이 저쪽에서 하는 통치 방식하고 맞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걸 인정받아 빅토리아주에서 주로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빅토리아의 날 7월 1일 주어지는 올해의 빅토리안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주어졌는데 그중 가장 큰 화제가 된 인물이 단연 브렛 서튼이었습니다. 브렛 서튼은 아시다시피 빅토리아주 보건 책임자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만두죠, 일을. 초반에 팬데믹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주 총리 다니엘과 함께 우리가 지금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삽질 방식으로 이렇게 방역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 호텔 격리 결정을 하였는데, 알다시피 호텔 격리로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많이 돌아가셨죠. 여튼 호텔 격리 결정하였고, 야간 통행 금지, 또 5km를 10km를 이런 거 설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놀이터도 한번 막았다가 여론에서 워낙 그러니까 또 다시 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튼 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가 아는 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호주 내에서 가장 크게가 가장 잘못했다 하면 또 얘입니다. 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록다운 최장기간 했었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사망자가 대폭 준 것도 아니죠. 되려 더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나 잘하지 못했다 라고 평가가 돼야 적절하다고 저는 믿는데, 이번에 그때 당시 고생한 것도 있고 하니까 상을 줬나 봅니다. 못해도 상은 받았다. 저한테 누가 만약에 그런 상 준다 이런 상황에서 그랬으면 쪽팔려서 안 받는다. 상 주겠다고 나선 놈은 또 뭘까? 자기 상의 공신력을 지들이 짓밟고 있는 거 아닌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공급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될 텐데,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챗GPT라는 거하고 바드라고 하는 두 가지 AI 모델을 적용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보고서라고 합니다. 기술 생산성, 그러니까 AI 기술의 생산성이 인간의 생산성보다 20%가 늘어난다. 이러면 일자리 20%가 사라진다. 이렇게 단독 대입하여서 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아무래도 정보 미디어 통신 분야, 그리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이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들이 다른 방식의 일자리로 유도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보태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눴던데, 그걸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멜번, 16,49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이 여기 멜번 시티죠. 그리고 2위가 포인트쿡, 그리고 크레이기번도 12,667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4위가 베릭, 5위가 타니트. 이쪽은 아무래도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그쪽 업계에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일을 잃게 될 것이다. 6위가 레저보, 7위가 패케넘, 그리고 8위가 드디어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블랙타운. 제가 시드니 살 때 여기를 흑석동이라고 불렀죠. 예. 여기도 10,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위가 웨러비, 10위가 제가 예전에 살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카슬힐, 일명 성산동. 여기도 10,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이 글렌웨이블리, 리치몬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버크밀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더보,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파라마타, 이렇게 꼽혔다고 합니다. 예전에 요즘 번드라 쪽에 대학가 쪽에 무인 버스가 댕긴다는 동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버스 기사도 AI 기술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들끼리 웃습니다. 비웃죠. 200번이나 207번 한 번만 몰아봐라. 저 위에 좀 위험한 동네로 가는 노선들 한 번만 몰아봐라. 그거 사람이 아니고 기계로 한다? 버스가 남아나지 못할 거다. 운전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 그 자료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센서스 그 결과 같은 거를 많이 보겠죠, 당연히. 자, 빅토리아 주에서는, 호주에선 처음으로 애완동물 센서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주정부가 예산안 발표할 때 얘기 나왔었는데, 61만 3천 불 들여가지고 온라인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 마련하고,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하고 있겠네요.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애완동물 센서스가 시작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애완동물 있는 가족 숫자가 호주 전체에서 61%에서 69%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그 동물들 동물 권익, 복지, 하여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고, 애완동물은 물론 또 애완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 필요한 요소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센서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웹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센서스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루나라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말 되면 솔직히 애들은 집에 없죠. 아내도 친구하고 통화하고 이러면 혼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이 루나가 와서 제 옆에 이렇게 무릎에 탁 누워서 같이 놀아줍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되십시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들 특히